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NHN 데이터 소셜비즈 사업실 이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웨비나는 이제 공동구매 그 다음 좀 지속 가능한 전환을 만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동구매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브랜드가 공동구매는 너무 잘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공동구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와 브랜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동구매를 자주 진행을 하다 보면 브랜드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객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겠다. 나중에 사야지라는 패턴을 조금 자동으로 합습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구를 자주 진행하는 브랜드일수록 이제 공구 기간이 아닐 때에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구를 진행했던 인플루언서가 바뀔 때에 이제 매출도 함께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구를 열 때마다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좀 섭외해야 되고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고 뭐 일정 기간은 또 해당 인플루언서랑 바로 협업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리고 새로운 성과를 또 새롭게 증명해야 되는 부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번의 공동 구매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남지 않는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구매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지만 공동 구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브랜드가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인게이지먼트의 중요성이 실제로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먼저 2025년에 발표한 스프라우트 자료에 따르면 소셜 마케팅에서 기대하는 주요 지표에 대해서 인게이먼트와 그 컨버전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즉 이제 단순한 노출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실제 반응, 이런 행동이 이제 성과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브스탑 보고서에서는 이제 전체 마케팅 채널에서 설정하는 탑 목표는 1위가 매출이지만 그리고 같이 새로운 청중에 도달하는 그런 도달과 인지 자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2위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소셜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만을 다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게이지먼트 자체가 이제 전 채널에서 핵심 목표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참여 지표는 단순하게 소셜미디어만의 성과 지표를 좀 넘어서 전체적인 마케팅 목표에서 매년 꾸준히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핵심 지표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팔로워 수보다는 아무래도 관계와 신뢰 기반의 추천이 실제로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브랜드가 관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만들어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역시 사실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졌어라고 좀 인지하고 있고, 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협업 방법이 있을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더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에 묶어서 아무래도 비용 효율성이 조금 더 뛰어나고 팔로워와의 관계 소통이 더 1대1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노와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요즘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공동구매의 다음 뭐 그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가 어필리에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나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브랜드들은 이제 어필리에이트 모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현실에서는 이 모델이 좀 분명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좀 중요한 관계랑 소통이라는 이 핵심 요소를 사용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단순하게 링크를 붙여놓고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만이라는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 브랜딩이 약한 브랜드일수록 성과를 체감하는 게 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필리에이트 모델은 모든 브랜드가 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고 이미 소비자인지나 신뢰가 탄탄하게 구축된 대형 브랜드들 지금 하고 있는 쿠팡, 뭐 오늘의 집, 올리브영이 이제 최근에 또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대형 브랜드와 플랫폼 안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드 파워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필레이트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실제로 저희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브랜드의 캠페인을 어필리에이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인플루언서 지원 자체가 별로 없었고요. 이제 그 적은 인원의 지원 인플루언서들로 실제로 돌려봤지만 전환 성과 역시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필레이트가 아닌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체도 이제 매출, 구매, 약간 요거에만 포커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매 외에도 다양한 성과 측정 기준을 설계를 하고 이런 구매로 한정하지 않은 다양한 행동까지 KPI로 확장을 할 때 브랜드는 고객과의 관계와 좀 장기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뭐 제품을 저장하거나 뭐 팔로우를 하고 브랜드를 기억하는 과정조차도 이제 중요한 인지 전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콘텐츠는 광고 같지 않고 이 사람이 나랑 친근한 이 사람이 계속 사용하네라고 이제 신뢰가 쌓이는 그런 노출과 순간들도 신뢰 전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댓글, 뭐 DM, 약간 그런 것도 역시 하나의 행동,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인게이지먼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와 나노 인플루언서가 사실 이러한 참여 전환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브랜드가 정말 대형 브랜드가 아닌 이상 이 어필리에이트 모델이 아닌 상태로 나노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좀 전략적으로 쓰는 방식을 사용해서 공동구매를 좀 넘어서 공동구매만이 아닌 우리 브랜드를 계속 꾸준히 알리고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꾸준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쌓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어, 그 브랜드 그 계정 인플루언서 계정의 특징이 명확한 타깃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하나의 필터로 구분이 되고, 이 사람을 팔로우하는 분들은 이미 특정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명확한 타깃 집단이 되는데요. 뭐
제가 요즘 팔로우하는 계정 중에 두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인테리어 계정이에요. 예쁜 아이템들과 뭐 깔끔하게 정리하는 노하우들이나 뭐 청소나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매우 높아서 이 계정을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팁이나 제품들이 나올 때 제가 또 저장을 많이 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원주택의 라이프를 보여주는 계정인데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취향과 상황 때문에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인플루언서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유형의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따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야, 이건 나랑 맞는 제품이군, 이런 것들을 바로 느낄 수 있게 되고요. 클릭이나 저장 같은 초기 반응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닌 다른 광고였다면 막 타겟팅을 쪼개서 찾아야 하는 타깃을 이미 하나의 채널 안에 모아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관계 기반의 인플루언서인데요. 이제 뭐 육아 이야기, 뭐 직장 생활이나 다이어트 과정이나 그분의 일상을 좀 꾸준히 보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역시 제가 좀 팔로우하는 두 계정을 좀 갖고 와 봤는데요. 하루하루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상황들을 좀 공유하는 인플루언서 두 분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제 삶을 좀 자연스럽게 투영하게 되는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좀 보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콘텐츠들은 제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브랜드를 몰랐어도 관심이 좀 커지면서 알게 되고 각인되고, 이 사람이 쓰는 거면 괜찮겠다, 이 사람이 쓰는 거면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막 너무 좋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저 사람이 쓰는 이유가 납득이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썼네, 나도 한번 써볼까? 라는 형태로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하고 신뢰가 쌓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한번 구매한 뒤에 재구매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브랜드가 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 문장을 제가 많이 벌써부터 초반에 많이 썼는데요. 결국에는 단순한 그냥 딱 한 방의 매출에 플러스해서 이제 관심이 쌓이는 단계, 좀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역시도 이 흐름을 따라야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국에 지속 가능한 전환이라는 거는 고객이 구매하기 쉬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체가 고객이 이 콘텐츠들, 이 환경 안에서 이미 계속 인지하고 노출하고 보고, 구매 이전에 발생하는 수많은 전환들, 인지 전환, 신뢰 전환 같은 것들, 그리고 고객의 참여를 꾸준히 이끌어가는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링크, 뭐 광고뿐 아니라 이제 관계와 신뢰가 깊은 인플루언서를 조금 활용해서 참여를 이끄는 캠페인을 설계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DM 자동화라는 소셜비즈 툴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랑 진행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 소셜비즈를 다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DM 자동화랑 데이터 기반에 좀 관리하는 것을 결합해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패션 인플루언서인데요. 코디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 라고 유도를 하고 댓글을 남기면 이제 그 좀 텍스트만이 아닌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캐러셀 형태의 DM을 발송을 하고 그랬을 때에 그 고객들이 이 DM을 통해서 사이트에 인입을 하고 그 사이트 안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나 구매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요런 행동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DM 자동화랑 캐러셀 메시지를 DM 자동화로 적용한 후에 기존에 사이트에 유입되는 비율이 200%가 상승하는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M을 남기는 것 자체가 어, 알고리즘에도 영향을 주어서 노출을 좀 확장시키게 만들 수 있고요. DM 기반의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 알고리즘은 두 계정이 서로 가까운 관계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콘텐츠의 도달률이 높아지고 이제 다음 게시글에서도 재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조금 참여하고 실제로 브랜드 메시지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잘 내보내고 또 이분이 그 고객이랑 1대1로 소통하는 형태의 그 DM 창 안에서의 그런 소통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캠페인 효율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폰서 마케팅을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요 첫 번째로 보이는 A 계정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20만 정도인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B 인플루언서는 팔로워가 한 3만 5천 정도 되는 계정이었는데요. 둘 다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콘텐츠를 업로드를 했고 A 같은 경우는 기간 안에 조회수가 거의 7만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조회와 많은 노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거 안에서 이제 DM으로 정보를 더 드리는 구조를 설계해서 진행을 했을 때에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DM 발송 수가 10개, 그리고 그 DM 안에 링크를 클릭한 횟수, 이제 브랜드로 넘어가는 링크죠. 그 링크 클릭 수가 3회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팔로워가 이 3.5만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DM 발송 수가 86건, 그리고 그 안에 링크를 클릭한 수치가 85건. 이렇게 그 팔로워 수가 비교적으로 작은 B 계정이 행동에 대한 전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계정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A 계정은 브랜드의 노출과 인지도 확대에 어, 효과적인 계정이고 B 계정은 참여와 행동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정인 거죠. 그래서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도 단순하게 팔로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다음 내가 목표하고 있는 KPI, 내가 이 마케팅에서 원하는 전환이 무엇인지까지 좀 고려해서 전략적인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안에 있는 깊은 행동들까지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계속적으로 단순하게 이 팔로워가 많고, 이 인플루언서는 팔로워가 많고, 조회수가 높아 해서 조금 더 이제 행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고도화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랑 공구를 할까? 라는 질문만 기존에 던지셨다면 사실 계속 공구만 해야 되는 구조나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브랜드를 좀 꾸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세운다면 이제 좀 단기 매출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캠페인이 가능해집니다. 관심사가 뾰족한 팔로워를 가진 그런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면 브랜드 메시지가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요. 이런 장기적인 협업 구조는 사실 좀 비용 효율이 높은 나노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인플루언서가 이제 꾸준히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인지와 신뢰를 자연스럽게 쌓아갈 수 있고 좀 단순히 노출로 끝나지 않도록 고객 반응을 유도하고 끝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갈 때는 사실 인플루언서가 떠나지 않고 이제 이 캠페인 우리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냥 게시물을 딱 올리고 단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한 같이 좀 설계가 필요하고요. 아까 전에 그 어필리에이트를 언급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좀 맞물리는데요. 팔아줘. 아니면은 그냥 요거 하나만 협찬해줘. 요거 하나만 그냥 써줘라고 하면 굉장히 단발적인 구조에서 끝날 수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좀 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올라가는 데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참여 전환이 얼마만큼 일어났을 때의 성과, 인텐시브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면 인플루언서도 훨씬 더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랑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셨던 인플루언서 분도 본인이 이벤트 같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셔서 이 참여를 더 많이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잘 만들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인플루언서 분들께도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협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소셜비즈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캠페인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전략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참여를 만들어내는 그런 캠페인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캠페인 성과를 더 깊이 특정을 해서 다음 계속 저희가 분석을 디스플레이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자체도 사실 그냥 광고사에서 제공하는 노출수, 뭐 클릭수, 클릭률들이 있지만 안쪽 데이터까지도 다 더 깊이 분석을 하시잖아요. 이 전략을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잘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넘어왔을 때에 받으실 수 있는 데이터가 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못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소셜비즈에서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것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소셜비즈는 DM 자동화를 사용하는 약 1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풀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 브랜드의 인플루언서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출에 강한 인플루언서가 있고 참여율을 보이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이 지금 진행하고 싶은 그 목적에 따라 브랜드 핏과 전략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하고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캠페인이 단순하게 노출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소셜비즈의 DM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서 어, 반응을 이끌고 전략을 설계하고 이제 도달 시간까지 고려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사실 구매 이전 단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설계될수록 고객이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 샘플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음, 보통 인스타그램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 조회수나 반응, 뭐 좋아요가 덕후, 댓글 저장, 공유, 그다음에 시간까지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소셜비즈에서 알 수 있는 데이터, 얼마만큼 컨택을 했는지, 컨택 사용자 수나 메시지를 발송한 수치,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의 링크 클릭이 일어난 수치,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이트 안에서 유입이 되고 얼만큼 구매가 일어났는지까지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관심을 많이 만들어냈고 어떤 인플루언서가 참여를 많이 이끌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노출이 많이 발생한 유저가 그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는지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캠페인에 맞게 저희가 데이터를 잘 전달을 해드려서 어, 이 현재의 마케팅을 잘 분석을 하는 자산으로 가져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데이터까지 제공하는 전략을 쭉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결국에는 공동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 참여를 만드는 그런 한 캠페인의 선순환을 통해서 브랜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이고요.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계속했지만 어, 매출 변동성이 커서 좀 불안하다던가 아니면은 메가 인플루언서의 어떤 단가나 방식이 좀 부담되기 시작했다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우리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게 맞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한번 이제는 소셜 베이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희 지금 요 Q&A 창에다가 상담하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웨비나 다시 보기랑 자료를 내일 전달을 이메일을 통해서 드릴 텐데 그 이메일에 상담하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와 좀 이야기를 나눠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또 저희가 괜찮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릴 수가 있을 거라서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좋겠고요. 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좀 좋은 전략들이나 괜찮은 사례나 데이터들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공유를 드리겠고요. 웨비나 나가실 때 간단하게 설문이 나올 텐데요. 요거 한 2, 3분도 안 걸릴 테니까 간단하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